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한 잔 할까 해요. 여러분 커피 드셨어요? 이거는 크랜베리예요. 커피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이 가보셨어요? 하와이에는 정말 감칠맛 나는 코나 커피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코나 지역에서 커피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커피를 수확하고 가공하고 또 고급 커피 시장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코나 커피 축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의 섬 이제 코나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은 내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감칠맛 나는 코나 커피를 먹었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곳의 커피를 맛볼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호두. 좁은 길이 꼬불꼬불하게 나 있는 마우카 산간 지역 산비탈에 커피 농장들이 수천 헥타르가 넘게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눈부시게 반짝반짝거리는 잎이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또 연중 특정한 때가 되면 화려하고 아주 가냘픈 하얀 꽃에서 나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향기가 나는 이 꽃들이 커피 열매가 된다고 해요. 꽃이 커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향이 좋은. 근데 그게 수백 헥타르가 넘게 계속 커피 농장이 펼쳐져 있으면 그 장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커피나무 보러. 그래서 크고 작은 가족 단위로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런 농장들이 600개 이상 옹기종기 막 모여 있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대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농장들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훌륭한 부모죠. 그 재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유명한 휴양지나 슈퍼나 작은 시골 상점이나 또 길가의 수수한 카페에서 모두 이 훌륭한 감칠맛 나는 코나 커피를 사용해서 우려낸 정말 맛있는 커피들을 취급하고 있대요. 저는 작은 시골 상점에 가서 감칠맛 나는 코나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윽한 향과 진하고 부드럽고 이런 커피를 아주 높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주국이었는데 어떻게 이 코나섬에 커피 재배가 자리 잡았고 또 어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커피 산업으로 발전하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카누 커피 블랙이 정말 맛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는 원두를 제가 직접 갈아서 내려 먹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누 블랙을 선물 받아서 지금 이게 카누 블랙인데 맛있거든요. 의사였대요. 의사였고 하와이의 왕 카메하메하 1세 보좌관이었던 프란시스코 데파울라 마린이라는 사람이 1813년에 커피를 최초로 하와이 코나 지역에 들여와서 오하우 섬에 심었던 사람으로 여겨진대요. 오하우 섬. 그래서 1828년경 오하우 섬에 있는 커피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와 같은 것을 하와이 섬 코나 지역에 들여와서 심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들여온 커피 나무는 아라비카라고 알려진 커피 품종이었고 지금도 이 코나 지역에서 이 아라비카 품종이 재배되고 있대요. 놀라운 커피의 역사잖아요. 직업이 의사였대요. 그리고 왕의 보좌관이었고. 그래서 참 의미 깊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83년경에는 코나에서 커피를 널리 재배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한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조직해서 함께 일하는 팀들이 정말 훌륭한 자세로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한 잔의 커피를 먹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 나무가 키가 100m까지 자란대요. 근데 코나 지역은 이상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요. 어떤 기업에서도 그렇게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발견해서 훈련시켜서 자신이 맡은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지원해주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이제 섬 동쪽에서 무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무역풍이 해발 4,000m가 넘는 마우나로아 화산의 동쪽 비탈에 부딪히면서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된다고 해요. 그런 다음 이 산들바람이 산을 넘고 코나 지역으로 와서 아주 연약한 하얀 커피꽃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분다고 해요. 너무 놀랍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산을 넘어온대요. 그리고 이 꽃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불어준대요. 연약한 꽃이 상하지 않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 훌륭한 특성으로 아내를 돌보는 남편도 있죠. 그래서 코나 지역의 비탈에는 햇빛이 많이 비친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자주 구름이 몰려오고 그늘을 드리워서 너무 많은 햇빛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고 이 구름이 오후에 충분한 양의 비를 이제 구름이 비가 돼서 커피나무에 물을 듬뿍듬뿍 주면서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날씨가 1년 내내 온화하기 때문에 서리 피해를 입을 위험도 거의 없다고 해요. 위대한 설계 능력이죠. 구름이 비가 되고 커피나무에게 물을 듬뿍 줄 수 있는 서로 돕는 환경들. 이런 환경에서 사람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심고 커피를 내다 팔 목적으로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3년 정도 지나야 커피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나무가 1년에 몇 차례씩 아름답고 하얀 꽃을 피우고, 그래서 바빠요. 커피를 재배하는 일반 농가에서는 해마다 무려 8번이나 손으로 커피를 따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가 처음에는 진한 빨간색이고 과육이 많대요. 그리고 2개의 씨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씨는 얇은 속 열매 껍질로 덮여 있고,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에서 과육과 속 열매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둔대요. 그리고 건조한대요. 그리고 이런 가공 과정을 커피가 거치면서 최종 생산품의 양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커피의 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단지 한 자루의 볶은 커피를 생산하려면 무려 8자루 커피 열매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7자루는 버리는 거예요. 이제 콩을 볶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의 경지.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상당한 수준의 볶는 기술이 심혈을 볶을 때마다 기울여야 되고, 또 얼마나 오래 볶느냐에 따라서 수분이나 무게나 품질 등급이나 커피콩의 질, 커피콩의 색깔, 또 얼마나 진해지기를 내가 원하는지, 또 날씨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도 이 모든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와이 섬의 많은 커피 농장과 가공 공장에서는 이제 현대적인 판매 기법들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을 초대해서 커피 농장을 견학할 수 있게 해주고, 가공 과정들을 관찰하고 코나 커피를 맛보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려한 도로 표지판이나 그 그림같이 아름다운 옛 커피 가공 공장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 옛날 고풍스러운 카페나 호텔도 많고, 이 모든 곳에서 감칠맛 나는 맛있는 코나 커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우는 동물 생각나세요? 근데 코나의 나이팅게일로 알려진 아주 유순한 당나귀들이 옛날에는 커피 자루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나귀가 아니라 군용 지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지만, 지금은 지프도 사용하지 않고 당나귀는 야생 상태로 살면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제 지프는 이제 농부 집 뒤뜰에서 녹슨 채 방치되어 있대요. 재밌죠? 흥미롭고. 그래서 1950년대 중대한 커피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는데요. 고급 커피 시장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하와이 대학교 지도 서비스와의 모임을 했고, 커피를 더 많이 재배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농부, 가공업자, 연구가, 지도사 사이에 커피 재배에 관한 정보가 활발하게 교환되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1970년 이래로 질 낮은 커피들과 블렌딩하는 데 주로 사용되던 코나 커피가 점차 미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커피로 판매되는 특별한 커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코나 커피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국제 상품 협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가격을 상당히 안정되게 유지시켜서 극심한 가격 변동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이제 코나 커피 이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준 것도 커피 판매에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커피를 재배하는 많은 농부들이 이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커피를 판매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저도 쿠팡에서 코나 커피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홀빛. 여러분은 코나 커피 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해마다 코나 커피 축제가 열린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대한 커피 축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일도 있고, 조리법을 경연하는 대회도 있고, 골프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동시에 열리는데, 이 주요 행사는 커피 맛 경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낸 커피를 전문가들이 맛보고 이제 판정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요. 그래서 상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이 상을 몹시 타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축제 주최 측에서는 가장 맛있는 코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해 준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여과지에 커피를 넣고 그 위로 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서 우려내는 자동 장치를 이용하라고 한대요. 신선한 찬물을 사용하고 물 180리터당 코나커피 큰 스푼으로 하나씩 넣고 가장 좋은 맛과 향을 즐기려면 끓인 커피를 식지 않게 해서 1시간 이내에 마시는 거. 이게 가장 맛있게 우려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한 방울씩 똑똑 찬물을 떨어뜨리면서 우려내는 자동 장치를 이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180리터당 커피 큰 스푼으로 1개 이렇게. 그래서 세계에서 내가 가장 훌륭한 감칠맛 나는 커피를 마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나 커피가 맛있다고 합니다. 정말 커피 나무에서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그분들이 뭐 생각들이 아주 빠르게 많이 조정되는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커피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이 방출되면서.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도 느껴지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한 잔의 가장 맛있는 커피를 우려내기 위해서 분명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훌륭한 일에 열심을 나타내신 분들의 많은 수고와 한 방울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정금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금 같은 시간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 데 소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둥 소리였습니다.